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손 좀 드세요. 안녕하세요. 이 아바이는 인사할 줄도 몰라요. 네, 오늘도 김정아TV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바이 구독, 좋아요, 알람 할 줄 몰라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예, 아바이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또 중단을 했습니다. 아바이 시간 조절 좀 하시라요. 아시겠어요? 이게 네가 얘기하는 게 끝이 없어. 끝이 없는데 벌써 시작했어요? 끝이 없는데 저는 너무 통일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민족이 75년 다 쭉 헤어져 있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 모든 마음은 다 통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심정적인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너무 그 방법이 너무 어려워. 왜 우리나라가 전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분단 국가가 됐는지 그거 아마 그 이유가 있다고. 만약에 공산주의, 민주주의라는 그 체제 경쟁이 아니었으면 벌써 통일됐지. 또 6.25를 북한에서 일으키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통일을 아마 했을 거야. 근데 6.25를 겪으면서 점점 남과 북은 점점 멀어졌고 남한에서도 그 6.25 전쟁을 지금 와서도 6.25 전쟁 가지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서로 생기다 보니까 또 남한에서도 또 6.25 전쟁 때문에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그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통일은 모두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천하는 데서 너무 이제 지금 시간이 가면서 너무 갈래길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지 우리 스스로는 결론을 내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일본, 소련이라는 그 4개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서 우리의 그 운명을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물론 그때도 그렇게 전쟁이 났지만 지금도 그게 연장선이라고. 그러면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진짜 고개를 내밀고 발을 디뎌서 이 사람들은 내 나라의 국가의 어깨를 딛고 이렇게 머리를 내밀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이제 국력 신장이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했지만 더 발달하고 문화적으로 더 융성을 시켜서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다가 이렇게 자꾸만 이제 부각이 되면 4개국에서도 또 4개국을 보고 있는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뭔가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야 돼. 근데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오직 핵으로 강해졌고 우리는 경제로 강해졌는데 북한은 지금 미국하고 어떻게 접촉을 해서 자기들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을 최대로 쓰고 있는데 그 상태로 가면 통일은 또 요원해지거든. 그래서 북한이나 우리나 지금 스스로 우리 자체적으로 통일한다는 길이 참 점점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국과 미국이 지금 서로 알력을 갈등을 하고 패권 경쟁하는 이 와중에 이거를 잘 이용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우리가 잘 상황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좀 이끌어서 통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없을까. 그거는 아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씨름을 생각하면 돼. 씨름은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이기는 거잖아. 잡아뜨리는 거잖아. 그래서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씨름해서 이기는 방법을 그러니까 우리 지혜지 뭐. 그 지혜인데 누구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국민이 따라줘야 되는 공통적인 그런 가치관과 그런
그 문화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그것이 통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남한에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요가지고 그 댓글에 우리 시사대담 거기 댓글에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이제 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쓴 분이 있더라고. 나 그래 공감한다 했어. 당신은 지금 현재 이슈들 중에 지금 가장 예민한 게 지금 전자권 전환하고 종전선언 문제잖아.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짧게 말씀해 주세요. 나 글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질 수 있는 자주권, 그건 독립국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고 행사해야 될 대외적인 어떤 책무도 있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의무도 있는 건데 이제 전자권 전시작전 통제권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미국한테 이제 넘겨갔단 말이에요. 위임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우리 이제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전자권을 이제 회수하는 이제 상황이 이제 계속 지금 계속 회담도 하고 하는데 뭐 엊그제 요새 뭐 뉴스 들으니까 또 그것도 더 길이 멀어진 걸로 보이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를 그냥 놔준다고 할 수는 없지. 그 미국 어차피 그 미국도 순전히 그 슬로건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에 유엔 참전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 유엔을 끌어들여가지고 참전했어. 근데 그 미국에서 그렇지만 실제로 그 미국에는 많은 피를 흘렸거든요. 그 피해 대가가 기러기가 너무 많이 지나간다. 와 어떡해. 그게 또 미국이 또 그 피를 흘린 이유가 그 소련을 견제하고 소련이 내려오는 것을 더 이상 그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같이 중공이 거기에 또 합세해서 또 그 북한 전쟁을 참전했죠. 북한을 도와서 참전했잖아.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시대가 지났는데 그 당시에 소련은 이제 힘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또 어느 분열이 돼서 저는 아직도 독재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체제를 그래도 따라가고 있어. 근데 중공은 아직도 그 당시와 똑같은 정치 체제에다가 그냥 공산당 독재 일단 독재에서 오히려 경제력을 키워서 지금 미국에 대드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미국은 지금 심각한 입장이라고. 근데 이 상황에서 그 당시 6.25 전쟁 상황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같은 편이어야 되는 남한, 대한민국이 지금은 시대가 흘렀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상황은 지금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공이나 소련의 그 세력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열에서 대한민국에 자꾸만 뒤로 물러나려고 하고 빠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고 앞으로 자기들이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지.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 정부가 물론 자주권을 내세워서 하는 건 좋은데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은 돼. 북한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북한이라는 공산 독재 이 땅 독재 체제 정권이 없다면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북한이라는 그 당시에 6.25 전쟁 때 우리 남한을 쳐들어온 그 공산당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아직도 위협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핵까지 개발해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또 다시 회수하고 또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하고 하니까는 뭔 상황이 변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남한 북한이 서로 뭐 통일이 되는 눈앞에까지 간 것도 아니고 화해 협력도 아니고 서로 지금도 총으로서 민간인을 죽이는 상황에서
그렇지. 그런 이번에 상황에서 그 공무원 살인 사건 진짜 충격이지.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 발상이 나는 공산주의자들, 이게 북한의 그 공산당에 연합을 해서 그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통일은 북한 공산당의 그 영향력으로 같이 이게 통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혹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람 생각이 뭐야? 그런 이제까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진 대한민국의 헌법을 그 순식간에 위반하고 그럼 헌법을 바꾸고 하겠다는 얘기야?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근데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5, 60 세대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생각이겠지. 그래서 지금 정부를 많이 좀 지지 안 하는 것도 있겠지. 그런가? 나는 그냥 간단히 정전 선언을 다른 사람들이 당신같이 복잡한 얘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그러면 짧게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면 정전 선언은 간단히 말해서 한국에 북한이 원하는 군사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꼴이야. 그렇지. 내가 이해한 게 맞지. 그리고 전자권 전환 같은 경우에도 만약 전자권 전환을 한국이 통째로 가진다 하면 일단 그 순간부터 전자권 전환이 넘어오는 것이나 정전선언하는 것이나 결국 같은 말이잖아. 근데 결국 언어가 다르고 지금 그 안에 절차가 좀 다른, 복잡한 절차 문제가 좀 다른 문제인데,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그게 되는 순간 한국 안에서의 이 한반도 안에서의 북한이 또다시 제2의 6.25 전쟁을 벌이는 그 순간 미국은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이제 사라지는 거야. 그때 되면은 아니 내 말 들어봐.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권 전환 문제하고 정전 선언을 나는 결사 반대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당신처럼 복잡하게 막 길게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근데 이제 간단히 말해서 내가 계속 말하는 건 정전 선언하고 전자권 전환 문제는 한반도에 북한이 가장 원하는 군사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만약 경우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 공개했던 무기들 다 실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아는 문제지만, 그들이 남침을 6.25 전쟁 같은 그러한 제2의 6.25 전쟁을 꿈꾸고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아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 그런 상황에서 전자권 전환하고 정전선언 문제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당시 북한이 지금 저렇게 한국에 대한 침공을 항상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 한국을 침략으로 내려오는 그 순간 미군은 유엔은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 문제를 나는 지금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가장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 그 명분이 사라진다는 얘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종전 선언을 대한민국이 할 수가 없어. 자격이 없어. 그래서 정전 협정을 할 때 대한민국은 참가자가 아니야. 없어 보여.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을 북한이 먼저 일으켰지만 유엔이 참전해서 우리가 전세가 유리하고 그래서 이걸 끝까지 몰아붙여서 이참에 아주 통일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좀 계획이 마음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통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휴전에 이제 협정을 좀 맺은 거잖아. 그래서 그 협정을 해서 결국 이제 휴전이 이르렀는데 그 휴전을 반대를 했다고 이승만 대통령. 우리는 통일을 눈앞에 두고서 어차피 우리가 통일하려면 전쟁을 하든지 뭐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또다시 전쟁하는 거는 안 되니까 이번 전쟁 난 김에 아예 이참에 통일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은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서 맥어더 장군이 유엔 사령관이었었는데 그때 그 중국의 그 감도 쪽에 만주 땅 쪽에 그 중국군 기지라든지 병창 기지라든지 군수 기지 그 원자 폭탄을 몇 개 투하해서 중국의 전의를 상실시키려고, 그러면 북진은 통일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없고 이참에 통일을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환이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거를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반대했고 그래서 내가 잠깐만 역사 시간 아니야. 근데 그 상황이 돼서 결국은 그 우리가 휴전협정을 반대를 하는 바람에 참가를 안 한 거야. 끝까지. 그래서 알았어. 종전선언 당사자가 아니야. 대한민국은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왜 지금 종전선언 문제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요구를 하지만 미국에서 안 들어주지. 그리고 그래서 안 들어주는구나. 정전협정 그리고 그 전시작전 통제권도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북해 그 위협을 없애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 미국은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있어. 그 원칙을. 근데 계속 지금 이제까지 추진하던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수하겠다고 계속 지금 이번에 또 뭐 국방부 장관이 가고 유직군 누가 가서 또 국정원장이야? 아니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도 가고 그랬잖아. 이거는 왜 현 정부에서 왜 종전선언을 추진을 하고 왜 전시작전권을 자꾸만 그 회수를 하려고 하고 강행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국민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전시 전작권 문제 지금 얘기하고 종전선언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따라 지금 기러기지? 기러기 이제 북한에서 남아온 거야. 야, 이 기러기 소리가 너무 반주막으로 너무 많이 지나가고 좋네, 있고 뭐. 이 지금 김포인데 기러기를 북한에서도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거든. 한국에서도 기러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나?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인데 기러기는 아, 남북을 오가는 유일하게 그 철새잖아. 아, 봄에는 북쪽으로 갔다가 또 가을 되면 또 남쪽으로 와서 겨울을 지내서 다시 또 가. 민영아, 기러기를 뭐라 했어 아빠가 지금? 오. 저희가 이렇게 종전선언 전작권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기러기는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드네요. 기러기처럼 언젠가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북한을 자유롭게 오가며 북한의 주민들도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오가는 통일이 오기를 바라지만 그 통일로 가는 길은 참 험난하고 가시밭길이 많다는 거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인 종전선언 문제, 전작권 문제, 전환 문제, 이 문제를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남겨주시면 또 한번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나눈 대담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평범한 대화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 색깔이나 이걸 가지고 보신다면 정말로 그거는 대한민국이 진짜로 대한민국 내부가 정말로 분열로 가는 길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여기에는 어떠한 정답은 없어요. 서로가 가진 생각을 서로가 공유하는 저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얘기라고 해서 그러면 난 정치 얘기 안 할래.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미래에 관심이 없다는 소린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만 꼭 정치 얘기를 하라는 거 아니고 이것은 정치인의 얘기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이슈 토크가 나가면 정치 토크로 변하냐 라고 말하는데 이 문제를 나는 정치적 문제로 보는 거는 난 솔직히 반대거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너무 정치에 예민해졌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그 정치 현장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잖아. 그치. 그 정치 현장에 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시민적인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또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서로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고 우리끼리만 대화를 나눌 때도 솔직히 답답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부부간에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지만 나는 내 생각도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서로가 공유를 하는데 우리끼리 나눈 얘기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에서 솔직히 이 영상을 제일 처음에 올리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 남남북녀 시사대담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를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칼처럼 잘라서 평가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평가보다도 서로가 소통을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런 영상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남북녀의 시사대담
또 이렇게 한 영상 남기게 됐네요. 오늘 영상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러기 소리 너무 좋죠? 네, 기러기 소리 많이 듣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일어나서 똑바로 똥강아지. 안녕히 계세요.